정신없죠.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상생상극의 변형이에요. 자, 변형법인데, 저 여기 보면은 역생법 아는 구모 되어 있죠. 뭔 말이 이렇게 또 어려워,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서로를 생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상생이라는 게 뭐예요? 상생. 상생하는 말이 서로를 생해준다는 말이죠. 그죠? 목이 화를 생하는 것은 알겠는데, 자, 나아간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바로 앞 시간에. 그죠? 자, 그러면 화 또한 목을 생해줄 수 있다는 게 상생의 정확한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거기에서 나오는 게 요 역생법 아는구모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목인데 나를 극하는 놈이 누구예요? 예? 금이 나를 극하죠. 금이 나를 극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화를 낳으니까 화가 어떻게? 금을 제어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나를 오히려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역생법이라는 거예요. 역생법.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 얘는 또 가만히 있겠어요? 순화 가지고 또 막 치고받고 하는 게 실제로 보면 인간 세상사입니다. 자, 어쨌든, 역생법이란 것은, 이게 뭐냐면, 아는 부모, 엄마를 능히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식이. 그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엄마인데 자식을 놓으니까 남편이 뭐 꼼짝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뭐냐면 부검파처예요. 뒤에 나옵니다. 부검파처. 역극법, 부검파처. 바로 나오죠. 자, 역극법이에요. 역극법. 뭐 책에는 막 설명이 막 길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내가 목인데 목이 무엇을 극합니까? 토를 극하죠. 재성으로서 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 입장에서 요거 마찬가지 개념인데 조금 방향만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금을 놓으니까 자식을 무리지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강한 놈이라고 쳐요. 강해서 마누라를 좌지우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 딱 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하고 무리지어서 나한테 덤비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죠?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극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으로 생해준다는 것. 즉, 화가 목을 생해준다는 개념이고, 자, 요거는 뭐예요? 오히려 도리어 이게 뭡니까? 무리지어서 나를 공격하는, 역으로 극하는 법이 오행의 상생상극에 있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왜 배우는데요? 이게 짝론을 확장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짝론의 확장. 그러니까 이게 딱 그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런 경우가 처음에는 그렇게 참 야리야리하니 그죠? 그렇게 예뻤던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애를 한 둘로 두면 펑퍼짐하게 되면서 자식하고 아빠 돈 줘. 그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젊은 시절에 힘센 그 기질은 온데간데 없이 그죠? 꼬리를 내리고 집에 가서 이 남자의 비극입니다. 이게 보면 삶의 그대로의 모습이죠. 참고로 저희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참고로 그럽니다. 저희 아들이 그럽니다. 저희 와이프가 여담인데 저희 와이프가
아빠가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서 그런데 엄마 나가서 돈 벌어 와도 돼? 안 돼! 가지 마! 아빠는 회사 가! 벌써 5살짜리가 그럽니다. 5살짜리가. 남자의 일생도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뭔가 무리지어서 이렇게 그걸 하는구나. 그래서 역극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인 즉슨 또 뭐냐면, 자, 내가 강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를 얻는 거죠. 엄마. 그죠? 자, 목의 엄마는 뭡니까? 오행상. 수가 되죠. 이 수의 근원지까지도 토가 극을 해버리니까 내 입지 자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극법이라는 거예요. 역극법. 자, 그래서 일단 강약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내가 강하거나 약하거나 신강신약 뭐 이런 거 구분이 되십니까? 선생님. 신강신약 구분이 되십니까? 경영을 보면은 네, 신강해서 어떻고 신약해서 어떻고 구분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관성의 유무예요. 관성의 유무. 관성이 있으면 내가 기본적으로 약화질 신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관성. 관성이 많으면 무조건 약해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관성의 유무에 따라서 신강신약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기존 책들 보면 원령을 해서 원령이 네, 뭐 득세고 뭐고 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딱 나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일주인데 화, 수, 화, 이런 식으로 해서 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칩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식상이 많죠. 예? 그러면 내가 강해요, 약해요? 절대 안 약하다니까요. 왜? 관이 없기 때문에. 예, 호랑이 없는 산에 누가 왕이다? 지가 왕인 거예요, 지가. 예? 자, 이런 은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신약하니 용인한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 수운이 오면 좋다 이러면 미쳐버린다니까요.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하니까. 세계가 힘을 내 힘을 뺀다고 이렇게 보면은 좀 약한.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못됐다니까요. 잘못됐다니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뭐든 세력을 쫓아서 산다라는 거예요. 예. 제일 강한 자, 제일 잘생긴 글자를 쫓아서 내 직업으로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으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잘 떠들고 이러면 식상으로 살면 잘 살아요. 이 팔자도. 왜? 그게 내 팔자의 대세이고 풍류로 주어졌기 때문에. 저 목일주가요. 네. 관이 없고 네, 네. 제가 좀 밑으로 더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만금을 희롱하는 그죠? 재물 아니면은 처가 힘이 좋겠다 경제력이 있겠다 없겠다 경제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가가 경제력이 있겠죠. 그죠? 남편은 별로래도 그 덕에 사는 거잖아요. 다 조건은 바뀌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관이 이제 왕할 때 그때는 신약의 조건이 들어가는데 관이 왕하지 않는.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개미하고 코끼리가 있다고 칩시다. 네. 개미가 재수 좋게 코끼리 머리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개미가 강한 겁니까? 코끼리가 약한 겁니까? 누가 누구를 지휘를 하는 겁니까?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커다란 배가 있다고 칩시다. 자, 거기에 깃대가 있습니다. 자, 이 깃대가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배가 깃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라면 나는 그냥 플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얘가 나를 데려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만한 거고 바깥주가 이렇게 크다면
내가 얘를 돌리는 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냥 내가 얘 주위를 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면서 살면은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나고, 이게 마누라다. 마누라의 힘이 세면 어떻게? 처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주어진 분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분. 너무 갑자기 진도가 쭉 나갔는데요. 자, 이제 반생법을 한번 해봅시다. 반생법. 자, 반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요거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조건. 자, 생명이라는 조건입니다. 생명. 즉, 살아 존재한다는 것. 자, 살아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대로 나를 극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즉, 여기에서 반생법이라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인데, 자, 목이 토를 극하죠. 맞습니까? 토를 극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토를 극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토를 살려놓더라는 거예요. 살려놓더라. 자, 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짝이 되니까 살아있으려면 반대 기운이 있어줘야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어렵게 지지로 돌려본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 갑을 인이라고 보죠. 지지로 내리면 인이에요. 그죠? 자, 이 갑목이 어디에 죽습니까? 자, 12운성상 보면은 위에 죽어요. 그죠? 여기에 죽는데, 자, 그 다음에 갑목이 살아날 때는 어디서 살아날까요? 예? 아니에요. 축에서 살아나요. 자, 갑목이 여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음을 당할 때는 굉장히 나쁘게 느껴지죠. 예? 그런데 이 밑 속의 씨앗의 상태로 보존이 되어야만 신, 유, 술의 운을 어떻게, 금의 운을 잘 버티면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때 그냥 가을이 오는데 씨앗이 그대로 있다면 이거는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밑 속에 이 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신유술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술하고 미에는 나중에 뒤에 가면 형이라는 걸 배워요. 형. 형이라는 게 외부적 삭감이라는 뜻이에요. 외부적 삭감. 그죠? 뭔가 이쪽하고 이쪽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서로의 모양을 공존하기 위해서 삭감을 해서 끼워 맞추는 동작이 형인데, 그 말인즉슨 미도 삭감하고 술도 삭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를 이제 삭감시키면 안에 들어있던 갑목이 어떻게 튀어나올 채비를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해에서 장생을 하죠. 갑이 해에서 장생하는 거. 그죠? 여기가 삭감이 되니까 여기가 부서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해에서 장생하고 자에서 목욕하고 축에서 완전히 미를 갖다가 다 뭉개뜨리니까 뭐가 나오더라? 축 다음에 인이 나오잖아요. 맞죠? 이 토가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살리는 거네. 서로 살리는 관계라니까. 서로 살리는 관계. 이래 설명하니까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냥 짝으로 알면 그냥 설명이 굉장히 쉬워지는데. 그러니까 토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움직임이 발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즉 사용함이 없다. 쓸모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토대 위에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모구 형상으로 빌딩을 지어 올리면 어떻게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이게 생명으로서 살아남, 소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소용이 발생. 즉 토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토를 살리는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서를 생명, 살아있는 것, 존재한다는 단서를 달았을 때 반생법은 사용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어렵게 공부를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짝이 되려면 2개 있으면 잘 산다 이러면 끝나는 걸. 사주에 추가 분위기가 같이 있으면 자기가 인면 못해요. 그렇죠. 인묘의 작용을 막죠. 서로의 작용을 막는 거죠. 그리고 만약 둘 중에 한 개가 없으면 자기 짝을 저 축이나 미나 이렇게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런 거하고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목이 토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토를 그냥 살리는 거더라. 화 또한 금을 죽이는 게 아니라 금을 살리는 거더라.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 그게 무슨 조건? 생명이라는 조건이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움직임이 있으려면 반대의 조건이 조화롭게 갖춰줘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음양론 할 때 가장 기초 부분에 했던 건데 책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죠? 어쨌든 그런 연유로 인해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한 게 얘도 똑같나요? 교수님? 음간은 약간의,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음양관계예요. 양간이, 즉, 갑, 병, 병, 무, 임, 이런 것들은 이것도 음양이거든요. 이건 양의 운동으로서. 그 다음에 음간들은 음의 운동으로서 그것이 거꾸로 돌고 돈다라는 관계예요. 다 요런 이치가 그냥 이렇게 이 반생법이라 가지고 이름을 너무 어렵게 붙여놔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맞춰줘야지만이. 그러면 비율기도 미에 분명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축의 관대지고 이런데. 네, 그것도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방향이 왜냐하면 우리가 기운 다음에 기운이 모여서 뭐냐면 실제 사물의 모양의 형성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12운성도 이게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음간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이러한 반생법의 작용은 다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이 목을 극하죠. 그죠? 예. 그런데 오히려 이게 실제로는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예, 예. 금도 어디에서 나오더라? 나무에 나야 이게 열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생명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다 짝이 있어야만 된다 이러면 이거는 설명 끝나요. 근데 이게 괜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방극법이라 가지고 모자멸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엄마가 자식을 바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인데 수가 많다는 것은 엄마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꼼짝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애가 제대로 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쫓아야 된다? 토를 갖다가 쫓든지 금을 쫓든지 아니면 식상인 화를 해야 쫓아야 되는데, 자, 식상으로 내가 맨 처음에 펼쳐서 내가 운동성, 내가 커야 되잖아요. 근데 수가 많으니까 화를 어떻게 해요? 꺼버리죠. 제대로 내가 피울 수가 있겠어요? 못 피우겠어요? 꽃 피울 수. 꽃을 피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뭐냐면 방극. 오히려 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너무 많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너무 잘하는 애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오행의 상생상극도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분야에서 봤을 때 다각도로 해석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게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짝이 잘 생기면 잘 산다 보시면 돼요. 짝이 잘 생기면 잘 산다. 짝이 잘 생기면 잘 산다. 자,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죠. 자, 수일주인데 화가 많다.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만재의 사람들이 절을 하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개념이 36페이지에 그냥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부잣집 머슴이다. 만재에 절한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설명이 보면 같은 소나무인데도 왜 가격을 더 쳐주고 더 좋게 보느냐. 그 논리가 나와요. 자, 이 소나무들이 이렇게 그냥 들판에 있는 소나무와 기암 괴석에 이렇게 있는 소나무. 자, 어느 소나무를 더 귀히 여깁니까? 이거죠. 왜요? 자, 얘도 감목이고 얘도 감목인데 왜 얘를 귀하게 여깁니까? 이 암석대는 암. 자, 이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온 지지에 이제 잘생긴 놈이 관이더라는 거예요. 즉 아까 제가 별을 단 거의 비유를 드렸죠. 자, 별을 보고 그걸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뭡니까? 벼락이 딱 쳐가지고 이 암석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이 자빠진 건데 내까지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동메아시시 된 거예요. 옷 벗고. 그죠? 그게 무엇을? 즉 지지가 다 구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처음에 이곳에 소나무 씨앗이 떨어졌는데 여기 떨어진 거는 그죠? 밭에 떨어졌으니까 좋다 했고 이거는 맨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어땠어요? 진짜 안 좋다 했잖아요. 그런데 값은 얘가 더 쳐주잖아요. 자, 해로움 속에 은혜로움이 나오고 은혜로움 속에 부서지니까 해로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자, 워잉돈 보니까 뭐 확장할 게 많죠. 네. 이렇게 확장을 해서 쭉 가면은요. 확장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모, 형제, 그 다음에 노땅 전법까지 이렇게 다음 시간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한 것 중에서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네. 자, 참고로 요 하나만 더 하고 가죠,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오행. 자, 수가 있고 화가 있고 그 다음에 수가 이렇게 많다. 자, 이런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제가 절처봉생한 모양이에요, 이거는. 그죠? 이거는 내가 관에 절처봉생한 모양이고, 자, 이거는 제가 절처봉생한 모양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 무엇을 쫓아 써야 되겠어요? 항상 생의 개념을 일단은 이런 경우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자, 겨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봄이 오죠. 네, 이 사람은 뭐를 쫓아서 살면 되겠다? 봄을 쫓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게 뭐냐면 반론이라는 거예요. 반론. 왕성한 것을 설계시켜주는 다음 글자. 네. 그래서 내가 이 식상을 쫓아서 사니 잘 살더라는 거예요. 잘 살더라. 그럼 저 선생님이랑 화학은 관계없이 목을 그렇죠. 여기는 힘이 없잖아요. 힘이. 화가. 네. 금이 화를 생하는 것 아십니까? 네. 자, 화가 금을 극하는 건 아시겠죠? 이건 알겠는데 실제로 이것도 생을 해요. 자, 우리가 여행을 갔습니다. 자, 여행을 가서 들판에 밥을 지어 먹어야 됩니다. 그냥 코펠만 놔두면 됩니까? 아니면 바람이 부는데 옆에 뭐를 막아줘야 됩니까? 네. 자, 그러니까 그거죠. 이 냄비를 얹고, 그죠? 여기 돌멩이를 딱 놔둬가지고, 그죠? 여기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옆에 뭐를 친다? 이제 바람을 막잖아요. 목이라는 게 바람을 뜻하거든요. 바람. 바람을 적절히 제어해줘야, 금으로 제어를 해줘야, 뭐, 불이 오래 잘 피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궁이 보시면 알잖아요. 아궁이. 그죠? 그게 이제 금이 뭐를 생하는 거예요? 화를 생하는 거죠. 근데 화가 만약에 많고 금이 약해버리면 좀 생각에는 좀 그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또 웃긴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45페이지에 질문이 있어요. 간지로 표현해서, 신유술이 어떻게 화를 생합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지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신유술이 왜 화를 생해 주는가? 자, 신은 뭡니까? 초가을. 그냥 굳고 단단하고 건강해지는 기운이에요. 그죠? 유에 가서는 분리 이탈. 확실히 결단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을에 계속 무르익으면 술에는 건한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 가을이 굉장히 무르익었을 때 볕 집단들이 어떻게 됐어요? 누렇게 떴어요? 안 떴어요? 황금 물결을 이루면서 다 뜨죠? 그 말이 뭐냐면 수분이 다 날아간 거예요. 건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볕집을 보고서 목 아닙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수분이 빠지면서 유들유들한 기운이 다 빠지고 뻣뻣해져서 금의 기운이 조성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풀꽃을 하나만 살짝 띄워도 산분이 잘 일납니까? 안 일납니까? 그게 뭐냐면 인이 오면 어떻게 된다? 발화한다라는 거예요. 발화. 술이 인옷을 무리를 짓잖아요. 자, 이래서 이는 간지로 봐도 이제 생하는 작용은 나오더라는 겁니다. 나오더라.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어쨌든 상생보다는 상극이 좋구나. 뭔가 이걸 갖다가 서로 생하고 이런 관계도 복잡한 관계가 참 많구나. 근데 오행하고 음양을 조합하니까 쉽게 노땅도 하겠구나. 뭔가 오행으로서 내가 정해지는 게 있으니까 고정되는 영역에 인해서 재관식이 다시 또 정해지는구나. 자, 요거 정도로 요점 정리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뒤에 이어서 부모 형제운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너무 많이 나갔다, 그죠? 재미난 얘기를 해드렸는데. 수고하셨습니다.